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소리 잘 들리시면 카톡방에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소리 한번 체크하고 바로 무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는 것 같네요. 뭐 더 안 눌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 네, 그만 해주시고요. 자, 지난주에도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무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 알았는데 재방송이 나가는 시간이랑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지금 월요일 날 나갔던 본방송, 재방송도 아마 지금 SBS 비즈에서 아마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그리고 이것도 보시고, TV로는 그거 보시고, 핸드폰으로는 지금 무방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방송을 못 보겠더라고요. 이 10년을 넘게 해도 어, 약간 제가 방송에 나오는 게 어색해가지고 조금 쑥스럽더라고요. 멀리서 봤습니다. 멀리서 저도 본방을. 자, 일단 뭐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월요일 날 나갔던 방송에서도 뭐 종목도 나갔었고요. 그리고 내용들도 좀 나갔죠.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 재방송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보기도 됩니다. SBS 이제 비즈에서 다시 보기가 또 되니까요.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카카오톡 이제 8호의 박철순 치고 들어오셨잖아요. 채널에서도 어, 사람들이 계신데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카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요. 오픈 채팅방에 검색창에 852 박철순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하시고 무료방 링크가 올라져 있으니까요. 그거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4월 주식시장 투자 전략과 공략주 공개 뭐 이런 주제로 했는데 결국은 뭐 지금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좀 공략하면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는. 그리고 오늘 제가 카톡방에서 재무제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재무제표가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루하고 공부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지금 종목들 손실난 종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종목 상담도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진행을 할 테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 있으시면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처음 저를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저를 뭐 방송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계시면 한번 2번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제 투자 자문사를 설립을 해서 주식 운용도 했었지만 IR 회사도 운영을 하면서 어, 이 증권 일을 계속 오랫동안 좀 해왔습니다. 근데 방송을 한 지는 이제 한 12년 된 것 같아요. 2009년도에 한국경제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방송을 해왔는데 사실 이 SBS가 이제 BG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원래는 CNBC였죠. 그래서 미국 이제 CNBC랑 합작 법인을 만들면서 방송국이 생겼을 때 초창기에도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중간중간 출연하다가 BG로 바뀌고는 이번에 이제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 고향집 온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워낙 또 SBS 또 방송 퀄리티가 좋고 또 이제 PD 분들이라든지 다른 스태프 여러분들도 상당히 열정적이셔서 방송이 되게
타 방송보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호 이 방송 지금 내가 팔면 오르는 주식 이 방송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방송 꼭 많이 보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분들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요건 좀 나중에 할게요. 요건 나중에 하겠고 바로 그냥 지금 현재 증시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시장 어떻게 느끼실지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마다 다 완전히 다른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뭐 지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도 어떻게 보면은 역대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종가에서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날이 언제였죠? 1월 25일 이때가 최고가였고요. 종가 기준으로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오늘 종가였습니다. 이 최고가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사실 3월 이제 중후반부터 해서 저점 만들고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1000포인트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도 1013.90에서 끝났는데 역시나 좀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제가 왜 개인 투자자별로 다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시장은 좀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오히려 굉장히 손실폭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빠르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뭐 저평가 매력이 있거나 또는 개별 모멘텀이 있거나 또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비중을 확보하는 게 지금 시장을 이기는 가장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실적 좋고 재료 있고 이런 종목들 사는 거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선별하려고 하면은 막막하시는 분들도 괜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작년부터 이제 역대급 상승장이 나오면서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와서부터는 상당히 좀 매매가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고점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흔들리다가 한번 밀리고 또 올라가고 이런 변동을 크게 느껴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방도 준비를 한 거고 오픈 채팅방에서도 계속 정보를 좀 올려드리면서 활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섹터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 사실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수익이죠. 주식 투자 목표가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승장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변동성장이나 또는 하락장, 횡보장 이럴 때는요.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어요. 특히나 상승장에서만 작년에 이제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변동성이 생기고 주가가 좀 밀릴 때 이럴 때 사실 굉장히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고 이런 상황을 맞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손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인데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손절이죠. 근데 손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절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나는 손절을 이런 상황에 한다. 뭐 개인 분들마다 그런 원칙이 있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 기술적 분석도 공부하는 거고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 지표도 사용하는 건데 기준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나는 기준이 조금 없다. 그래서 손절을 못하고 계속 손실이 커지고 그 손실이 큰 종목을 굉장히 길게 버티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경우엔요. 그렇죠. 지금 애터미님 올려주셨는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5% 나는 손실을 이 정도에서 나는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기계적으로 파는 거죠, 그냥. 만약 뭐 다른 원칙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는 마이너스 몇 프로일 때 무조건 손절하겠다. 이런 거라도 최소한 있으셔야 돼요. 이거마저도 없으면 그냥 물려서 계속 장기화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계속 장기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주식 투자의 실패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종목 볼까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다 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나는 이 종목을 샀는데 나는 21선을 하향 돌파하면 팔겠다. 지금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지금 올랐다가 내려오다가 21선 하향 이탈. 나 이때 팔겠다. 그러면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랬다면 한동안은 더 큰 손실을 안 볼 수 있었던 장이었죠. 뭐 아니라면 지금 화면상으로 이제 매물대가 보이는데 가로로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선들이 보이시죠? 박스 네모난 게 가로로 긴 사각형 보시면 지금 가장 긴 게 여기잖아요. 이런 매물대를 손절 라인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다행히 삼성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뭐 매물대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차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보조 지표도 많죠. 뭐 RSI도 있고 지금 보이시는 맨 위가 RSI거든요. 밑에가 MACD고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교육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조 지표들도 여러분들이 가장 좀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보는 지표들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봐드리는 포인트들만 앞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보조지표도 다 그냥 원론부터 해서 다 보면 좀 복잡하거든요. 보조지표의 어떤 생성 원리부터 시작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설명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RSI 지표를 난 보는데 나는 RSI 선이 자 빨간색이 RSI 선이거든요. 근데 밑에가 이제 시그널입니다. 연두색이 초록색이 요거를 나는 RSI 선이 나는 시그널 선을 하향 돌파할 때 그럼 요때죠. 요럴 때 나는 매도하겠다. 그러면 매도 타이밍이 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 기준으로 4월 8일이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원칙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라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손절할 수 있는 나만의 하나 정도의 기준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또 역시나 종목별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어떤 종목은 잘 갔는데 어떤 종목은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받으면서 계속 낙폭을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손절 원칙이 없으면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존버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존버가 돼버리면 엄청난 손해죠. 일단 수익적으로도 손실이지만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손실을 보는 겁니다. 다른 종목을 잘 가는 종목을 샀으면 오히려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절 원칙을 정해 놓으시고 철저하게 딱 그 손절 포인트가 오면 냉정하게 쳐야 됩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나서 바로 교체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손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거의 고점. 네, 코스피도 왔고 코스닥도 사실 지금 역사적 고점을 뚫었죠. 이제 뚫은 상태고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까 삼성전자 봤었잖아요. 삼성전자 어떤 것 같으세요? 삼성전자 나는 매력적인 것 같다. 지금 좀 사기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분들은
한번 2번 눌러주시고 난 좀 별로인 것 같아. 3번 한번 눌러주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것 같아. 2번. 지금은 좀 별로인 것 같아. 3번. 박빙이네. 3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삼성전자. 사실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금 넣느니 삼성전자 넣는 게 좋죠. 역사적으로도 계속 뭐 크게 밀리지 않았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보려고 하시는 관점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삼성을 넣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적금, 뭐 장기 적금 같은 거 넣으면은 2, 3년 넣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항상 적금보다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지금 조금 짧게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찝어보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자, 4월 들어서 코스피를 볼까요? 자, 코스피를 볼게요. 4월 들어서 코스피가 꽤 그래도 괜찮게 올랐죠. 코스피는 4월 들어서 한 3.5%, 뭐 한 4% 좀 안 되는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는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자, 지금 보는 거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이 기간 4월 동안 올랐던 게 한 4%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4%가 좀 안 되는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덜 올랐어요. 올랐다 빠졌거든요. 또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대 초반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의 수익률보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코스피 내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지금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매력이 다른 코스피 종목들보다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사실 실적이 조금씩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리서치 자료인데 2분기 순이익이요. 삼성전자가 하향이 되고 있고 코스피는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란 게 사실 실적에 수렴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코스피 다른 종목들이 삼성전자보다 이익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컨센서스긴 합니다. 전망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다 차라리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 낫다라는 거죠. 그 중에 오히려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거 보실 때 약간 이런 것도 보시는 게 좋아요. 목표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목표가가 나옵니다. 리포트 자료 보면 전 리포트 대비해서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냥 우선적으로 그냥 보시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포트 같은 경우가 사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팩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목표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목표가를 산출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보통 보면은 이익의 어떤 전망치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다. 그렇다면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포트 보시는 분들은 꼭 상향 조정하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전체보다 지금 삼성전자의 이익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다만 적금 대신에 중장기로는 뭐 언제든지 좋은 종목이란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잠깐 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이 딱 두 개가 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두 개가 있는데, 자,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코스피가 지금 더 매력적인 것 같으세요? 코스닥이 더 매력적인 것 같으세요? 자, 코스피도 지금 고점까지 올라온 상태고 코스닥도 고점을 뚫은 상태고 뭐 상당히 흐름은 둘 다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분들은 코스피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코스닥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와, 코스피가 압도적이네요. 저는 약간 박빙일 줄 알았거든요. 호호, 이 코스피를 왜 좋게 보시는 거죠, 지금?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결론과는 다들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형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피에 많이 있잖아요. 코스피에 많이 있는데 대형 종목들보다는 중소형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량주 좋습니다. 코스피도 좋죠. 그런데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코스닥이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릴 때는 기준이 있죠. 자, 기준이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자, 어, 자, 잠시만요. 자료가 갑자기 어디로 갔죠? 자료를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자, 일단은 지금 아까 4월 들어서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어떤 상승률을 비교를 했었는데 코스닥이 지금 4월 들어서 한 5%대가 넘게 올랐어요. 오늘까지 보면은 사실 코스닥이 거의 뭐 6%, 6%는 안 되겠네요. 한 5.7%, 5.6%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대 중후반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수급적으로나 좀 기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요. 물론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요 섹터라든지 어떤 테마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자금이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코스닥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코스닥 종목이요. 코스피보다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 이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코스피가 지금 현재 일평균 거래대금이요. 한 14조 정도예요. 14조. 14조 정도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올해 사실 1월 달까지 주가가 굉장히 잘 올랐잖아요. 그런데 1월 대비했을 때 한 50%는 좀 넘는 것 같아요. 한 60% 수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거죠.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만큼 코스피에 베팅하는 어떤 자금의 어떤 규모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관심이 떨어지고 거래대금이 줄면요, 당연히 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거래대금, 뭐 거래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인데 이게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 더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근데 오히려 더 나아요. 왜냐면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금 오늘 포함해서 한 12조 평균입니다. 평균. 자, 코스피는 지금 4월 달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1월 대비해서 한 60%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코스닥은요 1월 대비 한 20% 내외 감소.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거래대금이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코스피에는 대형 종목들이 많죠. 코스닥은 중소형 종목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2조라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긴 하지만요, 코스피의 어떤 대형주가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에 봤을 때 지금 코스닥이요 2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자금이 양쪽 시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코스닥 종목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대금을 보거나 또는 최근의 주가의 어떤 상승률을 봤을 때는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코스닥 순환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건 세력이 있는 건가요? 세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중소형 종목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5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물론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만이긴 한데 일단은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력이죠. 그리고 줄어든 거래대금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상우님이 물론 지금 뭐 어디로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비교하면 작년 그 대세 상승일 때와 비교하면 거래대금은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도 나도 뭘 사도 올라갈 때였기 때문에 계속 갖다 붓는 거죠. 내 자금을. 적금도 깨고 신용도 쓰고. 그런데 어, 지금은 사실 이제 고점을 코스피는 이제 고점이 올라왔고 코스닥은 이제 고점을 깼죠. 그러니까 한동안 지금 4월인데 벌써 1, 2, 3월, 4월 이때까지도요 계속 지수가 횡보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손실난 종목도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주식 자금을 빼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비했을 때는 당연히 좀 낮은 거긴 한데 일단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절대 뭐 신용이나 미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진거금 100%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 좀 많이 갔는데 이거 역시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가상화폐 쪽으로 가는 자금이 물론 지금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무섭죠. 하루에도 급등하기 좀 어마어마합니다. 주식보다 더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자금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인 쪽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쪽에서 자금이 좀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다시 주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래 대금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약간 산으로 갔는데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코스닥이 거래대금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어떤 상승률을 봤을 때는 훨씬 더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종목도 물론 있으면 좋죠. 우량주 넣는 거 좋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을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는 전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일단은 현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증시 상승 기대감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왕이면 코스닥 비중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유망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을 좋게 보고 있는 섹터가 혹시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한번 적어주세요. 혜민님이 먼저 올려주셨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반도체, 전기차. 그렇죠. 자, 반도체. 이거 제가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벌써 정답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 일단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효자 산업이 뭐죠? 반도체죠. 반도체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지금 자동차를 생산 못하는 반도체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는요, 계속 관심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의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메모리 반도체 쪽이긴 하지만 당연히 시장 점유율 1위기도 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즉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반도체인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늘려나가고 있죠. 물론 위탁 생산 파운드리 쪽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가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기업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오늘도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 그래서 반도체 섹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팁을 드리면 오늘 올려드렸던 것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이왕이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을 담당하는 거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처리라든지 연산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CPU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계속적으로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술력이 계속 개발이 되면요. 이런 처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한 번 더. 물론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거죠. 제가 카톡방에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장비 그리고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소재 쪽으로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뭐 이 정도가 보통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회사라고 하면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외에도 더 있지만 일단 한 요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좋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이왕이면 조금 더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얻기 더 좋죠. 성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에서는요, 보통 반도체 일반 메모리 반도체 쪽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게 베스트죠. 이왕이면 성장성이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항상 반도체 쪽을 보실 때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중장기 성장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베팅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죄송합니다. 자, 2차 전지 맞습니다.
화학 섹터가 괜찮은데 그 중에 2차 전지가 가장 매력적이죠. 전기차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이끌고 있죠. 전기차에 엄청난 양의 2차 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2차 전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전기차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지만 소형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모든 산업에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게 있을까요? 그만큼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즉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도 비싸지게 되고 그리고 회사들은 많이 팔게 되고 마진율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순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요. 2차 전지 섹터도 한번 대표 종목 볼까요? 자, 2차 전지 관련 섹터들도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아이고. 자, 아까 올려드린 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고요. 지금 올려드리는 게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물론 또 역시나 여기에도 더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뭐 배터리 완제품 업체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3사고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소재 쪽 관련된 대표 기업들 그리고 부품 관련된 대표 기업들 그리고 장비 관련된 대표 기업들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사실 2차 전지가 작년에 주도주였죠. 엄청 올랐다가 올해 들어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조금 매력적인 회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종목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공략하기 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보셔야 되고요. 또 뭐가 있느냐? 디스플레이도 괜찮아요. 특히나 OLED 쪽. OLED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굉장히 좋았죠, 최근에. 제가 LG 디스플레이 지인들이 많아가지고 지난 한 달 전인가 제가 모임에서 만나서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적자를 보다가 이 회사가요 조 단위로 날리던 회사죠 한동안.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밀렸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패널 짜투리가 이게 패널을 원래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TV라든지 이런 패널을 딱 자르고 남은 짜투리를 활용하는 기술을 또 만들어서 그걸로도 또 매출을 많이 올리고 상당히 이러면서 이제 재무 상태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OLED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OLED 관련된 기업들도 사실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 충분히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관련된 종목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요거는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예전에는 2만 원대 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했어요. 좀 길게 볼까요? 자, 2만 원대 좀 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면 무조건 사는. 그런데 이게 적자를 기록하면서 2018년부터 밀린 거거든요. 보시면 지금 2만 원대다가 내려오면 계속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죠?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고 또 상승. 자, 상승.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다녔던 분들은 대부분 2만 원대 오면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자사주를 계속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황이 굉장히 무너지면서 쭉 빠졌지만 이제 다시 한번 2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와 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LG 디스플레이도 괜찮고 그리고 관련된 OLED 쪽 특히나 뭐 LG 디스플레이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OLED 관련된 섹터들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대표 종목인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OLED 쪽도 관심이 필요하고요. 자동차도 괜찮습니다. 자동차. 사실 뭐 작년에 4분기 영업이익이 조 단위를 기록했던 기업은 원래 많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차 둘 다 달성을 했습니다. 보실게요.
자, 현대차. 잠시만요. 자, 현대차 4분기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 1조 2천억 원이죠. 그죠? 물론 리콜 관련된 악재가 좀 있긴 했지만 일단은 뭐 영업이익 1조 넘었고 기아차는 더 좋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1억, 지금 1조 2천억 원, 2,500억 원. 기아차는요. 기아로 바뀌었죠, 이름이. 조금 더 많죠. 한 300억 원 정도 더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업황 자체가 좋고 물론 지금 차량을 만드는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1분기는 작년 4분기보다는 조금 덜 나을 걸로 보고 있는데 현대차는 그래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매력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신차 출시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땐요. 만약에 난 자동차에 베팅하고 싶다. 하나씩 절반씩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개별 악재가 터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죠. 공정에 불이 날 수도 있고요. 오너 리스크가 터질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업종이라면 현대차와 기아차를 나눠 사는 것도 좋고요. 지금 나나님이 전기차 충전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전기차 충전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전기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인프라가 깔려야 되죠. 근데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대기업들도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 SK 쪽에서도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합니다. 그만큼 대기업에서도 지금 전기차 충전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충전소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어떤 장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당연히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도 괜찮고 제가 화학을 아까 이거 좀 저 OLED 얘기에다 갑자기 전기차 물어보셔가지고 글로 넘어왔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OLED 좋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좋은데 지금 석유화학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죠. 지금 최근에 이제 경기도 좀 회복을 하고 있고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석유화학 쪽 이익 개선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석유화학 쪽을 중장기로 베팅하려면 코로나가 확실히 좀 완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들이 그거였거든요. 뭐냐면 저거 백신 나오면서부터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클리컬 업종들이 주목을 받는 거죠. 실제로 이익도 개선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석유화학 쪽도 뭐 단기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자동차 좋고요. 그리고 또 뭐가 좋냐? 자, 뭐 이거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기능식품 이거 너무 제가 이 회사에 어떤 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건강기능식품은 제가 지난번 월요일 방송, 오늘도 재방송이 나갔지만 한쪽만 말씀드렸었죠. 노바렉스. 노바렉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건강기능식품 섹터는요. 이런 전염병이 끝나고 나도요. 계속 성장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조류독감 때도 그랬고 이런 전염병이 끝나도요. 계속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고성장을 좀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섹터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노바렉스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당연히 실적 기반이죠. 실적이 계속 성장합니다. 이게 전염병이 있을 때건 없을 때건 고성장세를 계속 유지해 왔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올해도 상당히 작년 대비 좋은 실적 나올 것 같거든요. 1분기 지금 가이던스도 요거보다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4분기가 72억 원이었는데 분기 영업이익이요. 지금 가이던스는 75억 원으로 나옵니다. 1분기가. 요거보다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이던스보다 더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럼 주가에도 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도 관심이 필요하고 이 위에도 많습니다. 뭐 뉴트리도 있고요. 역시나 좋죠. 그럼 충분히 실적 성장세를 봤을 때는 고점 뚫을 정도의 힘은 충분히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노바레스 같은 경우는 더 매력적인 부분은 국내 OEM, ODM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장 점유율 높은 회사가 좋죠. 같은 주가 흐름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실적을 많이 버는,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베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레스를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앞으로 한번 주가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방송에서 급등주를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녹화 방송이기도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종목들을 드리다 보니까 빠르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코가 처음에 나왔었죠. 미코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노바레스가 나갔는데 미코도 좀 느리긴 한데 뭐 계속 조금씩 저점 높여나가고 있죠. 실적 여전히 좋고요. 1분기 기대감. 그리고 너무나도 자회사들이 돈을 잘 법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미코라는 회사도 갖고 있어요. 반도체 세정과 코팅 관련된 회사인데 주가 엄청 올랐죠.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있잖아요. 텍사스에.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사업부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엄청나죠. 계속 벌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도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성장성,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수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까지 갖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미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방송에서 드렸던 미코와 노바레스 잠시 봤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섹터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섹터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 반도체, 화학 중에도 2차 전지나 석유화학 간단하게 그리고 디스플레이 중에는 OLED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자, 이 중에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한번 찾아볼 텐데, 자,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반도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가장 기대감과 안정성이 있는 종목이 섹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왕이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보는 겁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비메모리 반도체 쭉 나왔죠. 아까 올려드렸습니다. 카톡방에. 자, 여기서 보면 일단은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선별할까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죠? 일단 수익 안 나는 거 빼야죠. 이게 100%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요. EPS라든지 PER이 0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코아시아처럼 이런 것들은 작년 적자를 기록한 기업으로 보면 돼요. 코아시아 한번 눌러볼게요. 종합 현재 창에서 작년에 적자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 자체를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0으로 나오는 거예요. 적자 기업은 EPS라든지 PER을 만들 수가 없어요. 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종목이 많다 보니까 자를 때 일단 실적 안 나오는 적자했던 기업들 일단 걸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0으로 나와 있는 거. 하지만 물론 여기서도 맹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실적이 개선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신경 쓰실 거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 한번 작년에 적자 기록했던 기업을 좀 정리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EPS라든지 PR이 조금 0으로 잡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서 이왕이면 저평가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PBR이랑 PER 많이 보시잖아요.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고요. 그리고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죠.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평가되어 있는 저 PBR 이게 1배 이상이라 다 비싸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 이제 주식을 배우신 분들은 뭐 PBR은 1배 미만이어야지 좋은 거고 저평가고 PER은 10배 미만이어야지 좋다. 물론 맞습니다. 자본이라든지 수익 대비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유망 섹터라든지 전망이 굉장히 좋은 섹터들은요. 그만큼 돈도 많이 벌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PBR이나 PER이요. PBR이 1배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이 10배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이죠, 주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는 것보단 이왕이면 예를 들어 장비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요 안에서 나는 이왕이면은 이 안에서 일단 실적은 다 나오네. 그러면 나는 저평가되어 있는 예를 들어 PBR이 좀 적은 종목 이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뭐 KC텍 1.8배밖에 안 되죠. 원익 IPS 뭐 4배, 4배, PSK 3배인데 1배 정도에서 끝난 것들 또는 원익홀딩스도 0.62배네요. 굉장히 지금 보여드린 장비주 중에 제일 낮습니다. 이런 좀 한번 볼까요?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적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괜찮습니다. 왜? 지금 자산 대비 주가가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왜? 보셨잖아요. 자, 원익 IPS, 원익 홀딩스 지금 PBR이 0.62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배워줄 때 PBR 1배 미만인 종목 저평가. 지금 이 회사를 팔아도 청산 가치보다도 지금 주가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로 베팅하기에 원익 홀딩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략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중장기로 봤을 땐 물론 단기 종목들을 볼 때는 당연히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테마가 엮여 있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드려도 이게 대응이 어려운 종목들이면 어떤 분은 수익이 나도 어떤 분은 손실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장기로 넣기 좋은 종목들을 계속 무료방에서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익 홀딩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보다는 자 보세요. 지금 약간 빠지고 있죠. 오늘도 1.29% 빠졌어요. 이럴 때 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항상 반등이 나오는 걸 눈으로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등 나올 때 그때 한번 보시면서 만약에 어느 정도 주가 좀 내려오다가 반등 나오면 그때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접근을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일단 1차적으로 저항이 생길 수 있는 건 항상 전고점입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한번 짧게 보시는 것도 좋고요. 길게 보신다면 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고 그러면 오히려 전고점 뚫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아주 길게 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뭐 2017년도 고점 뭐 이런 데까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상당히 넣기 매력적인 저평가 종목이니까요. 원익 홀딩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하락이 좀 나왔죠. 오늘 양봉이 아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 조금 하락이 좀 마무리되고 나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 홀딩스 같은 종목을 우리가 중장기로 넣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찾아본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밑에도 좀 볼까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후공정독도 굉장히 좋아요. 후공정도 굉장히 좋습니다. 후공정독도 좀 집중을 좀 해서 봐야 되는데 후공정 쪽이 대표 종목이 이런 것들이 있죠. 뭐 LB세미콘, SFA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것들도 괜찮아요. 지금 전고점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요. 반도체라고 해서 급등이 안 나온 게 아니죠. 자, 지금 SFA 반도체 보고 있는데 급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큰 회사에도요. 급등이 나와요. 좋은 회사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급등과 지금 이런 SFA 반도체와 같은 기업의 급등이 과연 같을까요? 제약바이오는 임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적자인 기업들이 많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요.
일단 실적이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급등대 올라타서 밀려도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깔아 놓으셔야 돼요. 계속 비중을.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지수가 조금 변동성이 생기고 좀 하락장으로 가더라도 기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빠지면 잘 됐다. 나 이번에 적금 이제 만기됐는데 더 넣어야지. 추가 매수를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기본이 되셔야 주식 투자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실제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제약바이오 물론 단기 투자하기 좋습니다. 지금 또 제약바이오가 이제 계속적으로 또 이슈가 될 거예요. 거기서도 급등주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게 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매가 어려워지고 장중에 계속 시장 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제약바이오에 넣어야죠. 제약바이오 저도 넣을 겁니다. 포트폴리오에 넣을 거거든요. VIP 방에서. 하지만 저는 장중에 계속 보고 있잖아요. 직업이니까. 근데 그게 안 되신다면 제약바이오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으시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험이 좀 짧으신 분들은 대응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약바이오를 우선적으로 베팅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반도체 섹터 충분히 이 정도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섹터고 실적이 그만큼 좋은 섹터니까요. 이쪽 반도체를 비중을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도체 섹터 중에도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미코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미코 직원 아닙니다. 자, 미코 직원 아닌데 너무 좋으니까 중장기로 한번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증권회사요. 증권회사 좋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아까 거래대금이 줄긴 했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역대급 실적 나오고 있죠, 증권주. 증권주도 괜찮습니다. 증권주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자, 원익홀딩스 하나 말씀드렸고, 자, 오늘 그래도 좀 지난번보다 좀 많이 들어오셔서 요 종목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참 매력적인 저평가 종목, PBR 1배도 안 되는 하지만 실적은 성장하고 있는 종목 원익홀딩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한 종목만 더 나갈게요. 왜냐면 원익홀딩스는 조금 이건 중장기 관점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재료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 이동을 좀 보면요. 좀 너무 좀 약간 안타까운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테마주에 휩쓸리고 자진 매매하시고 지금 충분히 공략할 만한 좋은 섹터들 많고 그 안에 저평가 종목들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게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테마주 이런 거 너무 쫓아다니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요새 불법 광고가 워낙 많아가지고 저도 지금 핸드폰에 하루에도 막 20개씩 오는 것 같아요. 불법 광고가. 여러분들 피하셔야 됩니다. 요새 계속 그 사기 피해 당한 분들 중에 뭐 1,000만 원씩 내고 뭘 하시더라고요. 근데 환불해 달랬더니 안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어, 이게 얼굴도 공개 안 하고 카톡방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카톡방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SBS를 통해서 지금 방송 카톡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방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 없어요. 유사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사방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방.
지금 421명 있는 이 방 하나니까요. 요것만 보셔야 됩니다. 다른 방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 좀 요새 많으니까, 이상한 업체들이 많으니까 조금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야 뭐 얼굴을 다 공개하고 방송은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을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볼 텐데, 자, 어떤 종목을 보여드릴까요? 자, 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많아요. 지금 왜냐면 저희 지금 VIP방은 계속 포트를 편입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 보다 보니까 지금 들어갈 종목들이 많은데 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이에요. 안 보이시죠? 이거 종목이 너무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자, 어떤 종목이냐? 바로 MK전자입니다. MK전자. 역시나 반도체 패키지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요 섹터 내에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유망 섹터로 반도체를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제가 바이오를 드리겠습니까? 그죠? MK전자 좀 짧게 한 정고점까지 한번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조금 시세 나오다가 조금 밀렸는데 3%까지 갔다가 이 종목도 충분히 기대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고점 돌파도 한번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 지금 특히나 이제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여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2019년도 대비해서 좀 줄긴 했습니다. 줄긴 했는데 그래도 분기별로는 또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재무제표를 보겠지만 영업이익이 연간도 봐야 되지만 분기도 꼭 보셔야 되고요. 별도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됩니다. 볼 게 많죠. 귀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다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소기도 해요. 그래서 MK전자 짧게 한번 대응을 해 보시는데 요거는 전고점인데 전고점 좀 직전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12,900원 정도, 12,900원 정도. 저항이 되는 데서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저항이 걸릴 수 있는 게 눈으로 좀 보인다면 그 전에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목표가로 보세요. 자, 이 정도로 목표가를 보시고 손절 라인을 이건 좀 안정적인 종목이라 뭐 크게 볼 필요 없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손절 라인은 이 정도입니다. 자, 11,700원. 700원은 마우스 조정이 너무 힘드네요. 자, 이 정도 선, 딱 이 정도 선에서 대응하는 겁니다. 손절을 좀 짧게 잡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높게 잡았습니다. 조금. 그래서 요거 한번 뭐 흐름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 두 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중장기, MK전자 단기. 자, 이렇게 보고 한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도체입니다. 둘 다 반도체. 한번 여러분들이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항상 보셔야 됩니다. 사업 보고서도 봐야 되고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사업 보고서 들어가셔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제 이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사업부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지난주에 봤죠. 삼성전자 지금 봤습니다. 삼성전자 들어가면 매출액 보지 마시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보셔야 돼요. 매출액을 보면은 뭐 다른 사업과 반도체가 더 많이 벌어요. 근데 실제로 영업이익을 보면 반도체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기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반도체 기업으로 보는 거죠, 보통.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을 들어가실 때 사업 보고서 들어가셔서 이 회사가 뭘 하고 있고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어디서 나오는지
영업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업부가 그 회사의 핵심 사업부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속해 있는 섹터와 움직이겠죠. 그래서 항상 사업 보고서를 좀 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뭐 간단하게만 볼게요. 간단하게만 볼 건데 여러분들이 사실 요거 정도밖에 안 보시죠. 그죠? 그쵸? 예를 들어 지금 MK전자인데 자, 보시면 매출액 보고 영업이익 보시고 이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그죠? 근데 어 이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건 제가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좀 약간 깊게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짧게만. 자, 이게 재무제표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다 보긴 해야 되거든요. 다 보긴 해야 되는데 왜 봐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 오늘 밤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사실 재무상태표예요. 그게 방금 요거잖아요. 이게 요약본이죠. 재무상태표. 여기서만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출액 큰 의미 없습니다.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방송 이번 방송이었나요? 아니면 다음 방송인가? 일단은 방송에서 한번 언급 드렸어요. 뭐냐면은 매출액보다는 당연히 영업이익을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만 보면 안 됩니다. 영업이익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순이익도 꼭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뭘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종목 볼까요? 아니야, 이거 잠깐만요. 자, 이 종목만 볼게요. 자, 사실 이 종목은요. 이렇게만 보면 나쁘지 않죠. 자, 뭐냐면 이 종목의 매출액 뭐 그냥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영업이익 뭐 한 번 정도 작년에 적자가 나왔었네. 그런데 분기 실적은 또 작년 하반기에 늘어났네. 그리고 1분기도 실적은 적자는 아니고 이렇게만 보면 괜찮아 보이죠. 그쵸? 그런데 이 종목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정지 종목입니다. 정지 종목이에요. 정지 종목입니다. 감사 시즌이었죠. 근데 왜 정지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순이익을 봐야 됩니다. 순이익을 봐야 돼요. 보면 순이익이요. 지금 2018년도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4년 연속 적자였어요. 이게 상패 기준에 걸리거든요. 상패 기준에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지가 된 거죠. 이거 이의 제기를 하고 통과가 되지 못하면 1년간 쭉 갑니다. 정지가.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감사 시즌을 앞두고 3월달 이럴 때는요. 순이익 4년 적자난 기업들은 철저하게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정지 상황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보야 되겠지만 순이익을 꼭 보셔야 됩니다. 순이익 꼭 보셔야 되고 당연히 뭐 자산 총계 많으면 좋죠. 부채 적으면 좋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중요해요. 뭐냐면 자본 총계가 있잖아요. 자본 총계. 자본 총계가 늘고 있는데 자본금이 그대로 인 회사들. 자, 써드릴게요. 먼저 아까 거 영업이익 매출액보단 영업이익 순이익 확인이 필요. 특히 감사 시즌엔 순이익 4년 적자 기업 피해야 합니다. 회피 100%.
무조건 회피입니다. 무조건 회피. 정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아까 뭐였죠? 자본총계 여기 보여드렸죠. 자, 자본총계. 이게 뭘로 구성이 되냐? 자, 자본은요,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입니다. 자, 잉여금은 말 그대로 이걸 남는 돈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남는 돈이죠 뭐 회사에. 그래서 말 그대로 잉여금입니다. 회사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내 돈. 그것과 자본금을 합쳐서 자본이 되는데 여기서 자본이 늘고 있어요. 만약에 이 회사가 자본이 늘고 있는데 자본금은 그대로이거나 그대로인 경우, 자본금은 예를 들어 큰 변동이 없는 경우, 이런 회사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자본은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이라고 했죠. 근데 자본은 늘고 있는데 자본금이 큰 변동성이 없어요. 그럼 뭐죠? 잉여금이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늘고 있다는 의미예요. 회사에 남는 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호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짧게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주식시장에서 호재라고 보이는 것들이 뭔지 한번 써주세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호재가 뭔지. 호재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호재를 안 좋아하시는 분은 없겠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뭘 했다더라. 그쵸? 뭐 방글이님처럼 회사 이익도 많죠. 실적이 뭐 엄청 호실적 발표 당연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뭐 합병 M&A도 뭐 100%는 아니지만 합병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 합병이라면 괜찮죠. 근데 적대적 M&A도 있기 때문에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상증자 아니에요? 무상증자? 무상증자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나요? 유상증자는 싫어하는데 무상증자는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자, 무상증자는 이 회사의 잉여금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이 늘고 있는데 자본금은 큰 변동성이 없는 경우는 이 잉여금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은 회사들은요,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아마 무상증자했던 기업들 보시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기업을 한번 볼까요? 직접 보셔야 무상증자 했던 기업. 시젠이 있었죠. 시젠. 아유, 진단키 때 정말 엄청 많은 분들 고생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이슈 나오면서 반등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요 회사 한번 볼게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시면 자본 총계가 엄청 늘었죠. 그쵸? 2018년도에 1200억 원대여서 2019년도에 1500억 원대, 그 다음에 6000억 원대로 늘었어요. 엄청. 작년에 이제 진단키트가 히트를 쳤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자본금은 그대로예요. 131억 원. 그렇다면 뭐죠? 잉여금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현금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본 총계가 늘고 있는데 자본금은 뭐 변화가 별로 없는 경우는 잉여금이 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무 상태도 안정적인 거고 현금 보유량도 꽤 되는 거고 잘만 되면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상증자 나오자마자 이제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언제죠? 4월 8일 날. 그래서 무상증자가 보통 가장 또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공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또 볼까요? 또 뭐 어디가 있죠?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제약. 이건 제가 차트 안 봤는데 하나제약. 시대는도 지금 처음 봤어요. 하나제약. 그래서 자본 총계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2천억 원대에서 2,200억 원대로 올라갔고 작년 2020년도에는 2,300억 원대까지 늘었는데 자본금은 똑같습니다. 81억 원. 그렇죠? 그래서 잉여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은 무상증자가 나올 확률도 좀 있다. 뭐 잉여금이 는다고 해서 100% 무상증자가 나오는 건 아니죠. 회사가 좀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하게 되죠. 아니면 주가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상증자는 어차피 호재니까요. 이왕이면 이런 기업들 쪽에서 무상증자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팁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 실제 회사가 벌어가는 돈이죠.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은 매출액보다 매출액이 똑같은 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를 넣어야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버는 회사니까요. 같은 매출액이어도 회사가 가져가는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영업이익률 꼭 보셔야 되고요. 뭐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외에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이거를 요건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오늘 재무제표를 좀 다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예 재무제표 특집으로 한번 1시간짜리를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가 뭘로 구성된다 그랬죠?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다 봐야 되긴 하거든요, 원래. 그런데 깊게 보시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씩 오히려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재무상태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HTS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그래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만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꼭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꼭 보셔야 됩니다. 매출액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실적입니다. 실적. 제가 너무 좀 당연한 내용인데 매일 제가 실적, 또 실적, 그래도 실적, 다시 봐도 실적, 계속 실적만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믿을 건 실적입니다. 얼마나 이 회사가 어떤 뭐 신기술을 개발하건 뭐하건 실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게 여러분들의 투자의 기본이 되셔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매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을 봐야 되는 기본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였죠. 아까는 재무상태표 꼭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종목 상담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텐데 지금 VIP방을 제가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VIP방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VIP방은 여러분들께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할 종목들, 매도할 종목들 이런 것들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요. 그래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종목명 비중 매도가 이런 식으로 뭐 삼성전자 비중 10% 84,100원 이하에서 매수합니다. 아니면 매도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장중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계속 못 보시고 있어도 문자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주도 업종 내에서 실적 안정성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고 중간중간 단기 종목들도 들어갑니다.
단기 종목도 들어가고 제가 무료방에서도 조금 중간에 여러분들 좀 많이 활성화되고 하면 단기 종목들도 드릴 텐데 지금 그래서 중장기 종목과 단기 종목들을 병행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도 살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운영자님과 상담하시고 VIP방 들어오셔서 4월달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수익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일단은 정신없이 매매하는 거 없습니다. 갈만한 종목만 아주 편안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좀 이벤트잖아요. 이벤트 50% 할인이더라고요. 그죠? 런칭 이벤트니까요. 일단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이왕이면 저렴하게 하시는 게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뭐 1,000만 원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이상한 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 많이들 문의를 좀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물론 그 이상 수익 나는 경우가 많지만 10% 정도가 일단은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10%에서 10%에서 30% 내외 월별로 봤을 때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멘텀 있는 종목들 넣기 때문에 급등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되고 뭐 100% 수익을 내드립니다. 뭐 200%뭐 1000% 수익 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너무나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10%도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10%만 매달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증권사 어디서든 스카우트에 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큰 자금을 운용할 때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소수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10%보다 더 나죠, 확실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막연한 뭐 수익을 다 만들어 드립니다. 못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10%에서 30% 정도에서 월별 수익을 목표로 대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이 좀 물리신 분들 많잖아요. 받아보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흔히 말하는 존버라고 하죠. 계속 버티는. 그러다 보니까 기회비용 날리고 수익도 안 나고 스트레스는 받고 오히려 적금 넣느니만 못한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 그런 종목들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은 인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종목 대응 전략을 짜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갖고 가야죠. 안 좋은 종목들은 정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들 이제 정리해 드리면서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들로 들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정보가 좀 어려우신가요?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2번 한번 올려주시고요. 볼만하다 3번 한번 눌러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전 너무 이게 내용이 좀 자료들을 올려드리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시네요. 조금 더 쉽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서. 그리고 수익률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방송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수익률 대회 올해도 한번 1등 했습니다. 좀 약간 자기 자랑 같긴 한데 자, 1등 했었죠. 증거입니다, 증거. 아이고. 이번에 이제 그 올해 1월 달에 이제 매일경제에서 했던 종목 수익률 대회 1등을 한번 했습니다. 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팩트죠. 그래서 일단 이것들은 사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과 수익률 대회 한 거기 때문에 좀 사실 의미가 있죠. 일반 투자 대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
믿고 한번 수익 만들어 가실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VIP 방 운영 방법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만 기다리신 분들이 있겠죠. 종목 상담. 아, 오늘도 이거 방송이 길어지네요. 자, 오늘은 타이트하게 해서 제가 왜냐면 이거 120분 안에 맞춰야 되거든요. 2시간 안에. 방송이 딱 120분까지 딱 올라오더라고요. 파일이. 왜냐면은 제가 이것도 다시 보기를 올려드리려면 12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지금 이제 35분 남았습니다. 35분 남았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한 분당 한 종목, 종목명, 비중, 매수가 지금부터 올려주시면 선착순 10명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오, 1, 2, 3, 4, 5, 6, 7. 여기까지. 잠깐만요. 10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존 비존까지 갑니다. 더존 비존까지 10개니까요. 자, 상호님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다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 아시죠? 그 카톡방에서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자본시장 통합법상이 안 돼가지고 그나마 이 무료 방송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아, 바이넥스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제가 바이넥스 자주 갔었거든요. 예전에 송도도 그렇고. 자, 바이넥스 한번 볼게요. 뭐 위탁 생산 능력으로는 굉장히 좋죠. 뭐 악재가 최근에 있었지만. 자, 바이넥스 그래도 악재 이후에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뭐 6개 의약품에 대한 제조 판매 금지 이런 게 나왔었는데 회사 자체는 좀 워낙 좋아요. 이 회사가 위탁 생산 능력은 거의 뭐 최강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회사는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을 근데 안 써주셔가지고 네, 29,500원. 설마 오늘 사신 건 아니죠? 이건 뭐 들고 가야죠 지금. 약간의 매물 저항이 있는 구간이긴 해요. 지금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약간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목표가를 이 정도입니다. 33,760원. 여기 매물대 세 번째 매물대 상단 부분 33,700원. 33,760원 정도. 너무 전고점까지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적당한 선에서 빠르게 나오는 게 낫습니다. 한번 찍고 밀려 내려오면 투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더 수익 내려다가 수익을 좀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이렇게 목표가 보시고 손절 라인은 당연히 여기입니다. 매물대 하단 부분 26,670원. 주요 매물대 이탈하면 투매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밑에 매물벽이 좀 약해요. 그래서 요거는 낙폭이 급격하게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손절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손절가 반드시 지키시고 목표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나 성장성은 여전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타격은 있었지만 주가 그래서 빠르게 그래도 한 달 정도 만에 회복을 했죠. 일단 좋은 회사니까요.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LG전자. 자, LG전자 볼 텐데 LG전자 너무 좋죠. 지금 뭐 LG전자뿐만 아니라 LG 오늘 LG도 잘 갔잖아요, 그죠? 아까도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지만 LG 지금 여러 계열사들이 호재가 좀 많습니다.
오늘 이거 같은 경우는 LG전자는 뭐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가전제품 자체 사업부가 많은 회사들이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요. 작년에도 많이 성장했고 올해도 역시나 호실적이 예상되는데 지금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엄청 높아요. 작년 뭐 2배까지 지금 전분기보단 2배 이상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욕심을 좀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들이 고점을 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고가 수준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입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7만 7천 원, 17만 7천 원 선에서 절반 정도 입절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중은 계속 상방 열어놓으시고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대 17만 7천 원 선을 찍고 밀려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량 그냥 다 입절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LG전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16만 5천 원. 그래도 익절이죠.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다가 손실로 가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수익을 챙기는 것 능력입니다. 그래서 꼭 이 선에서 손절이지만 다행히 익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그룹이 핸드폰 사업 철수했잖아요, 그죠? 과감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적자 나고 성장성도 약하고 브랜드 파워도 약한데 뭐 적자인 것들 정리 빠르게 한 게 저는 오히려 호재죠.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업부를 정리하는 건 호재입니다. 악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지금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지금 뭐 미사일이 아니죠. 인공위성 쏘고 스페이스X 그거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많은 이거 지난주에도 했었죠. 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였나요? 이거 왜 자국이 남아있죠? 자, 일단은 이 종목은 자 사실 실적이 괜찮아요. 실적이 괜찮습니다. 회사가 막연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방위 산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항공 우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 4분기 때 조금 적자 나왔던 게 영업 손실 봤던 게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이 종목은 좀 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기대감 좀 있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게 좀 사실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제가 만약에 요 위에서 만약에 상담을 했으면 저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아줬을 거예요. 자, 매물대 주요 2매물대 하단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60일선, 21선, 5일선, 41선이 다 모여 있는 구간입니다.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이게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게 뚫리면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전저점까지.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35,000원을 손절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자, 한국항공우주가 두돌비님이 가격이 얼마시죠? 아, 여기 있다. 48,000, 아이고, 48,000원? 이거 언제부터 갖고 계신 거예요? 48,000원이면은 2018년도 초반 최소 그쵸? 엄청나게 오래 들고 계셨네요. 일단은 그렇다면은 그래도 이거는 빠르게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19년도에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죠? 2,700억 원대 급격하게 2019년도에 늘었습니다. 2019년도에 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오르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은 시장에서 이 항공우주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매수 가격까지 가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래도 일단은
목표가는 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39,000원, 39,200원입니다. 39,200원이고 그리고 물론 근데 길게 보셔도 되긴 해요. 이제 방산 쪽에서의 매출도 괜찮고 항공우주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확실히 수급적으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이상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로 보면. 하지만 어떤 기회비용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렇게 제시드리고 손절가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라면 일단 뭐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작년이나 뭐 재작년이나 뭐 2017년도나 이때 상담했으면요. 저는 끌고 가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이쪽 섹터, 항공우주 섹터에 수급이 안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보시는 자금이라면 일단 매수가 이상까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 선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라면 이렇게 대응하시고 교체 매매하는 것도 괜찮고 아주 길게 끌고 오신 거 보니까 자금이 여유 자금이신 것 같으니까요. 한번 길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알체라. 알체라도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알체라는 일단은 이 종목이 참 대응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상장 이후에 주목받았다가 쭉 밀리고 중간 정도까지 왔었죠. 그 이후로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쵸? 이러다가 밀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일단 알체라는 그래도 시장에서 관심도는 좀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AI라든지 이런 쪽 계속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도 3개월 이상 지금 횡보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그래도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알체라가 지금 얼마이시죠? 알체라 사실 뭐 가격 안 써주셔도 돼요. 종목만 해도 돼요. 어차피 뭐 가격이랑 전혀 상관없거든요. 전략 짜는 거는 이 종목은 일단 1차 목표가 2차 목표는 명확합니다. 1차 목표가는 38,500원 2차 목표가는 42,000원 이렇게 1차 2차 보시는데 손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면 지금 다행히 1 매물대가 지지를 좀 해주고 있고 무너지진 않고 있죠. 한 번 정도 크게 좀 이탈이 좀 난 적은 있어요. 요때 한번 이탈이 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 손절가는 약간 더 밑에 잡아드리겠습니다. 31,900원. 자, 31,900원입니다. 31,900원.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는 꼭 손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손절하시고 다만 목표가는 이렇게 아까 제시해드렸던 가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물대 저항 기준으로 목표가를 1차, 2차로 잡아드렸습니다. 기대감은 충분히 좀 있는 그리고 1분기 실적만 확실하게 좀 흑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튀어 오를 수는 있습니다. 이때처럼요. 그래서 이때 꼭 1차 목표가에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볼게요. 자, 다날 8,500원이시죠. 8,500원. 100주. 8,500원. 뭐 얼마 그래도 손실이긴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할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다날은 개인적으로 제가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기획사를 7년 반을 했는데 뭐 지금 폐업은 했지만 아직 저작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날에서 계속 받고 있는데 다날이 상당히 뭐 이런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죠. 올해 작년부터 해서 이제 회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일단 작년에 실적 성장세 좋았고요. 분기별로는 조금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코로나의 수혜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자, 급등이 나왔던 이때는 비트코인 결제 관련된 내용으로 자,
페이코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행인 점은 저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점은 아주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 잘 버텨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8,500원은 충분히 가겠죠. 목표가는 9,000원입니다. 목표가는 제 1매물 때 저항이 생길 수 있는 9,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 라인을 볼게요. 손절 라인은 전 저점 부분입니다. 손절 라인은 7,650원. 7,650원이요. 7,650원. 전저점보다 조금 위로 해봐서 그랬어요. 7,650원. 목표가는 9,000원으로 미련 없이 입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대신에 이게 전고점 뚫고 이 위에 안착하면 저도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점을 뚫은 종목들은 상방에 대한 저항이 많이 적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고점 뚫고 나서 저도 한번 지켜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익절은 아까 제시해드린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호재가 나왔죠. 두산중공업 지금 뭐 좋아요. 왜냐면 호재가 많습니다. 지금 뭐 두산중공업이야 사실 뭐 워낙 잘 알려진 기업이고 지금 뭐 실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대표 종목이기도 하죠. 뭐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두산인프라코도 좋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제 호재성 기사가 나왔었죠. 어제였나요? 이제 원전 관련된 뭐 내용도 나왔었고요.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제 전투기의 3D 프린팅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는데, 일단 요거 아직 추세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15,800원. 아이고, 15,800원. 자, 목표가 좀 아쉬우실 수 있지만 매수가가 목표가입니다. 이 저항이 가장 심한 구간이에요. 지금 전고점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매수가 쪽에 올라왔다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매물 출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찍고 밀리는 느낌이 있으면 그냥 전량 일단 파셨다가 이 위에 다시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저항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목표가로 보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다행히 본절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자 121선입니다. 그러면서 이매물대 구간, 그래서 13,300원 13,300원을 손절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3, 4%, 4%? 뭐 정도 밑에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원테크 볼게요. 장원테크 이거는 뭐 정지잖아요. 자, 장원테크 이게 뭐 잠깐만요. 제가 장원테크는 최근에 안 봐가지고 주식 병합이 있네요. 일단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희소성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주식을 병합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수를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식 한 주당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